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5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 구속 여부는 밤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에서 영장 청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정정순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준비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팸 투어 먼저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 행정에 주체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제도가 증평군 전역에 도입됩니다. 충북 시군 가운데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어젯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정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5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영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정정순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이곳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오후 5시 20분쯤 끝났지만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 중이어서 오늘 밤사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젯밤 10시쯤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정 의원이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 차량이 청주지검에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지난 토요일 출석한 정 의원을 상대로 어제 저녁까지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 의원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캠프 관련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다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하루 만에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의 체포동의안마저 통과되면서 강제 구인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결국 3개월여 만에 검찰에 처음 출석한 겁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국회 동의 필요 없이 영장 실질 심사만으로 최종 결정되는데요. 만약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지난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먼저 기소된 상태로 오는 18일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주지방법원에서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청주 상당 정정순 국회의원은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재판에 있어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주요 혐의들을 김영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회계 책임자의 고발로 지난 총선에서 회계 부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청주 상당의 정정순 의원.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법정 선거 비용보다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회계 책임자의 진술이 있고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 증거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회계 책임자와의 대질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은 청주시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4.15 총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 청주시 의원과 회계 책임자, 정 의원의 친형 등 4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며 앞서 기소된 캠프 관계자들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이뤄진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천여 명의 개인정보 확보에 관여했고 선거에도 활용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 명단을 요구한 적이 없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혐의점마다 정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허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천명숙 충주시 의회 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천명숙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천 의원은 업자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을 빌렸다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충북 도내에서 코로나19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 방역당국은 부산 건강식품 설명회를 다녀온 가족에게 감염돼 지난 9월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가 폐렴 증상이 악화돼 오늘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192명으로 이 가운데 14명이 여전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 행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제도가 증평군 전역에 도입됩니다. 기존에 읍면동마다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법률상 근거를 둔 주민자치제도인데요.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증평군이 전면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증평군 증평읍사무소에 마련된 주민자치센터. 말은 주민자치를 위한 공간이라는데 사실 주민들의 문화 여가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이 센터 운영에 관여하는 민간 기구가 바로 주민 20여 명 안팎의 주민자치위원회. 그나마도 독자적 의사결정보다는 행정기관의 자문기구 성격이 강했고 주민센터 이외의 영역엔 아무 권한도 없는 이름만 주민자치였습니다. 많이 그렇게 자치라는 거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주민기구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 제도를 증평군이 내년 1월 전면 도입합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원관리나 축제기획 등 법률상 지자체 일부 사무에 대행 권한과 대표성을 부여받는 등 행정의 객체에서 부분이나마 주체로 바뀝니다. 지방분권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가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앞서 충북에선 진천군이 세계 읍면에 부분 도입하기도 했지만 충북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시군 전 지역 시행을 선언하기는 처음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 성공의 결과들이 축적되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거고. 지난 2013년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회 제도는 전국 110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준비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외 관광지 위주로 팸투어를 공동으로 꾸려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단풍으로 물든 봄 말티제. 팸투어 참가자들이 말티제 12구비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 절정에 이른 단풍을 만끽합니다. 我感觉这里的风景非常漂亮，从这里俯瞰下去，那个公路啊，还有山啊，非常美丽。 여행의 재미를 더하는데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을 향을 머금은 버섯은 입맛을 돋우며 입안 가득 가을을 채웁니다. 단풍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니까 기분이 힐링된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인 팸투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충북의 첫 손님은 충청권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 코로나19로 여행이 쉽지 않았던 만큼 답답했던 마음을 떨쳐버릴 기회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을이라서 그런지 단풍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기분까지 날아갈 것 같네요. 팸투어는 첫날 속리산 말티제 청남대를 시작으로 세종수목원 대천해수욕장 안면도 등 충청권 전역을 돌며 닷새간 진행됩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외 관광지를 중심으로
코스는 짜여졌습니다. 충청권에는 이제 자연유산도 많이 있고 자연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 문화 역사 공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든 뒤 빠른 시일 내 외국인 관광객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 팸투어 참가자들의 SNS 등을 통해 충청권 관광지를 알리게 됩니다. 서서히 관광 마케팅에 물꼬를 트면서 또 한편으로는 방역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전략과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가 충주시에 대한 종합 감사를 앞두고 주민 의견과 제보를 받습니다. 충청북도 감사관실은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충주시 행정에 대한 주민 의견과 제보를 접수한 뒤 18일부터 27일까지 본 감사를 실시합니다. 대면 감사는 최소화하고 방역과 수해복구 관련 부서는 민원성 감사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천시의회가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료 승차 여부를 논의합니다. 제천시의회는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대한노인회 제천시 지회가 건의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 청원 등 일반안 6건을 비롯해 조례안 9건을 심사합니다. 한편 제천시는 무료 승차 대상이 19,000명에 이르고 한 해 27억 원에서 28억 원이 소요된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군이 신에너지 산업 육성 3대 특화 전략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용품 안전성 검사와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수소시험검사소와 수소안전기술원을 유치해 국내 최대 안전교육 표준화 특화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전지 완성품 소재와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는 이른바 RE100 캠페인을 인국 산업단지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천군의 상주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로 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진천군의 상주 인구는 8만 8,800여 명으로 과거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5년도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